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토용신법, 신월과 유월, 그리고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신월과 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잖아요. 토생금. 그러면은 십성으로 따지면은 식신, 상관이 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신월과 유월에 천간으로 금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상관격, 식신격이 좀 왕해지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설기가 잘 된다. 설기가 많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보통 우리가 약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많이 잡죠. 그래서 신월과 유월의 기토는 인성인 병정화를 쓰게 되죠. 병정화를 쓰게 되고 조열하게 된다. 병화를 써가지고 조열하면은 어, 병화를 쓰던가 아니면은 너무 마르지 않도록 개수로 자윤을 해줘야 된다. 촉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토금 상관격일 때에는 금수가 금하고 수가 있으면은 화를 중점적으로 본다. 또한 관식이 투전할 때 관식이 투전한다라는 의미는 저렇게 그 신금과 유금 그리고 천간으로 경신금이 뜨고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죠. 가불목이나 묘목, 임목 이런 글자들이 구글지고서 천간으로 떠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식관이 투전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관 투전할 때 어, 수의 기운이 있으면 식관이 투전하는 상황에서 수가 있으면은 금수편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식 투전할 때 수가 있으면 이 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은 극설교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수가 있을 때에는 금의 세력이 왕해지기 때문에 제살태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살태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살태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어, 목을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심하게 제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보는 거고 관식이 투전할 때 목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가 없고 목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가 없이 목화가 있으면 극설교가가 된다. 그래서 극설교가일 때에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극설교가일 때는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차츰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술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술월의 기토 금수가 왕하면 인성을 잡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술월이니까 토의 계절이죠. 토가 중하면 소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목으로 보고 수생목 목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개수로 수생목을 해줘야 되겠죠. 또한 술월 같은 경우는 인호술 화국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인호술 화국에 목화가 많으면 금수 식재운으로 식재운을 반긴다. 또한 술월에 금이 투관한다. 이 술월 같은 경우는 신유술월에 술월이죠. 그래서 술월에 금이 투관하면은 금이 왕한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천간으로 떴다 그러면은 차가운 그 부분이 많아요. 술월에 금수가 투관했다. 이럴 경우에도 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유축에 신금, 신금, 경금 이렇게 온통 다 금이죠. 금하고 이렇게 수가 있네요.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흔하게 이제 봤을 때에는 이런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다라고 하면은 정관을 좀 살려서 써야 되는 거죠. 기토 입장의 정관이면은. 근데 요런 그 정관을 살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요. 왜냐면은 이 정관이 갑신절지로 올라와 있고 어 금극목을 좀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사주 구조상 정관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 간목을 버리고 종아, 종재가 된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종화종재격으로 금수운만 좋은 거예요. 이 사주를 따져보면 금수운만 좋다. 금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금수운만 좋다. 이 개수는 이 왕신의 금의 기운을 설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북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목을 갑신절로 해서 금극목을 당해서 약한 정관을 살려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는 신월에 임수가 떴으니까 제격이 되죠, 그죠? 정제격이 되는데 격은 정제격인데 온통 보면은 어, 금수가 있고 묘진 목국을 또 이루네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진 목국 금생수 하다 보니까 네 편을 또 따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또 진토는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있어서 이 사주가 강한 듯 하면서도 좀 약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목국토를 하니까요. 묘목 같은 경우는 묘진 목국으로 묶어버리고 어,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사신형으로 형합을 하면서 사신합수를 하죠. 사신합수. 그죠? 사신합수하기 때문에 사화도 역시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 사주는 화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이 임수가 비견 겁재에 의해서 토국수 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입법적인 부분에서는 천간으로 화토가 뜰 때에는 금전적인 부분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는 있지만은 재성이 격으로 따졌을 때에는 정제가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겁을 봐서 그죠. 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성 합격이기 때문에 그 명예가 금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명예나 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관으로 가는 게 좋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신월에 천간으로 임수가 떴고 유금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기가 이렇게 신월에 임수가 떴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이렇게 인호에 이렇게 병화, 무토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약한 듯 싶으면서 약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내가 좀 약하지 않다 싶으면 보통 약하지 않다 싶으면은 식재운이 좋죠. 그죠? 식재운이 좋은데
이 사주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좀 약하게 봐서 병화를 좀 용신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사주는 좀 물어보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순행하다 보니까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이런 식으로 이제 금수운으로 가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역행을 하잖아요. 뭐 그쵸? 정미, 병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역행해서 이제 남방운을 거쳐서 동방운으로 가고 남자는 금운에서 수운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역행하는데 저 화운에서 발복했다라고 하면은 화가 용신이 되고 화운에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금수 용신이 되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순행을 하잖아요. 순행을 해서 금수로 가는데 내가 힘들었다. 내가 금수운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화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금수운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화가 많은 사람으로 배성을 좀 잡는 부분이 좋겠죠. 그죠? 내가 남자가 금수운으로 갈 때 뭐 좋아졌다. 일도 잘 풀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역시 금수는 식재운이니까요.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금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세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니까 뭐 좀 물어봐야 되고 여자랑 남자랑의 그 운의 흐름이 대운이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어, 이 사주는 이제 확실히 신유의 천간으로 경금이 떴기 때문에 약하죠. 또한 천간으로 관성이 이렇게 정평관이 이렇게 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내가 약한 사주가 되죠. 관식이 투전하는 사주가 됩니다. 관식이 투전하는 사주여서 이런 사주를 이제 또 화를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죠? 내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극설교가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극설교가하는 사주. 아까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목화가 있으면 극설교가에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목화 관식이 투전일 때 이 부분이 아니라 화가 있으면 극설교가에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래 샘플의 사주는 화를 용신으로 쓰는 극설교가의 화용신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화를 용신으로 해서 어쨌든 요 기토라는 그런 그 밭에 이런 이 돌멩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갈을 좀 치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불목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본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죠. 신유만 있고 사화 같은 경우는 사유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주도 역시 지지로는 식상으로 설계가 되고 천간으로는 가불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극설교가한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 거죠. 천간으로 떠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수의 기운이 없어서 나무가 못 큰다라고 하고 남편이 의사인데 서로
바람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기토 입장에서 이 여자 기토 입장에서 남편을 보았을 때 남편이 누구예요? 갑목일까요? 을목일까요? 당연히 가까운 갑기합을 하는 정관인 갑목이 내 남편이겠죠. 또한 신유 금국으로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갑목이 남편인데 남편이 그 신금이라는 그런 현침 위에 있다라고 해서 저 남편이 뭐 현침살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의사이다라고 추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죠. 어쨌든 뭐 남편이 의사라고 하니 의사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난다라고 봤을 때는 남편이 기토 정제가 있죠. 그죠? 기토 정제가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사중에 있는 무토가 있죠. 사중에 있는 무토인데 이 사중에 있는 무토는 편재죠. 그러니까 애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신합이죠. 그러니까 사신합으로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사신형합이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이 여자는 남자 유부녀예요. 그죠? 을목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죠? 이 사중에 있는 무토는 무토 A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랑 여자인 거죠. 이 여자의 남자가 바람피는 여자는 유부녀인 거죠. 그죠? 유부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아도 내가 간목하고 이제 각계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을목도 이렇게 사유로 해서 이 을목이 사유로 해서 합으로 와요. 또한 시에 있는 이 묘목이 묘유충이라고 하지만은 묘유충이잖아요. 묘유충의 관계지만은 이 묘중에 있는 을목하고 유에 있는 경금하고 지장간끼리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보통 충이라고 하지만은 지장간끼리는 또 을경합을 한다.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그 기토 입장에서는 일지는 내 몸이기도 하잖아요. 내 몸으로 합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 관성 을목이 그러니까 도처에 있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도 남편은 여기 있지만 이 을목 같은 이 편관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람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관살이 혼잡이 있다라고 해서 뭐다 바람 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 바람 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뭐, 뭐 다른 쪽으로 좀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월에 기토죠. 그러니까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식신생재하죠. 식신병재도 하죠. 그래서 금수가 많다. 어쨌든 금수가 많은데 재생 관도한다. 나는 약하다. 내가 봤을 때는 기토 입장에서는 기미한테 미중에 있는 정화, 인중에 있는 병화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중 병화가 용신이고 운이 흘러서 제독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는 유, 사, 축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금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으로는 평관 이렇게 있죠.
병관, 병관, 병관. 그러면은 천간에서는 나를 극하고 지지에서는 내가 이렇게 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극설교가 사주가 되죠. 극설교가 사주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지문에서는 이 금수가 있으면은 제살태과에 가깝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금이 그러니까 식상이 천간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신축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살태가가 되었죠. 근데 을축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목생화, 화생토 해줘야 되는 그런 화의 부분이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극설교가에 화를 쓰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자, 6월에 경금 떴죠. 6월에 해수 있죠. 그럼 이 사주 역시 내가 설기도 되고 을목을목 편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금하고 극설교가의 화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용신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금수가 편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금수 편이 많다. 금수 편이 많아서 일단 화를 용신으로 잡은 거고, 그렇죠? 화를 용신으로 잡은 거고, 경지는 금이에요. 경지는 금이고, 신사도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으로 보죠. 경진 신사는. 근데 이 사화가 우리가 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사화가 이제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화가 좋아야 되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이제 인성운이 오는데 이 사화가 사해충을 맞았어요. 한 방 딱 맞고 만약에 이 해수가 없었으면은 이 사화가 좀 더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내 용신이 되는 이 사화가 운에서는 사해충을 맞고 또한 이 사화가 사유금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인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한테 이제 좀 그 배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성이니까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정신적으로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멘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왔다가 힘을 못 쓰고 사유금급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화운에서 내가 사망한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 사주 같은 경우.